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금요일 1교시 6시가 다가왔습니다. 1교시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요즘 더워가지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새벽 한 5시면 그냥 일어나집니다. 5시 하여튼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낮에는 날 덥잖아요. 더우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울 때 좀 쉬고 좀 서늘할 때 좀 그나마 시원할 때 일하고 그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태양이 아주 막 지글지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좀 온열 질환자라나 하여튼 그래요. 거의 열병이죠. 열사병. 그리고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물도 많이 먹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타죽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 뜨겁더라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안 바뀌더나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으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다 보면은 주변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도 없어.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날의 내 기분, 감정,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좋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 이 불편함은 특별한 상황이나 그런 특수한 관계들에서 이제 빚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 상대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계속되거나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요, 분명하게 끊어내는 것이 맞겠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그런 갈등과 마찰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죠. 자연스러운 것이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기도 한답니다.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인생에서 손절해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왠지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라면은 거리를 두면 그만이다. 그만인데 별로였던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괜찮았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섣불리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진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끊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별로 고쳐 쓰고 싶지 않더라고. 저도 고쳐 쓰는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인간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어울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잘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 그 신형 폴더블 폰이에요. 스마트폰 Z 플립 5랑 Z 폴드 5를 직원들한테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해서 난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특히 Z 플립 5는 못 사가지고 안달이 났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네요. 삼성 직원들이 꽂힌 것은 성능 못지않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합니다. 요금제 등 아무 조건이 없는 자급제 단말기인데 152만 200원 512GB짜리인데 512GB짜리 이거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5 직원가가 50만원 가량 더 싼 104만 9,400원. 좋네요, 삼성전자 직원들. 그리고 각종 사은품까지 준다. 221만 8,700원인 그 Z 폴드 5는 더 싸다고 하네요. 157만 3,300원에 구입이 가능하대요. 삼성 직원들은 64만원 가량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삼성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봐요.
이 밖에도 파손 보상,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제공하고요. 사전 판매 기간 중에 256기가짜리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한테는 512기가짜리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고객들도 대당 12만원 가량 저렴하게 이제 구입할 수 있고, 이를 감안해도 삼성 직원들은 고객들보다도 30만원 가량 더 싸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Z 플립과 폴드 5는 사전 그 예약 첫날부터 역대 최다 판매 신기록 세웠고, 지난 1일 자정부터 삼성닷컴에서 100분간 그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에서 전작 대비 판매량이 2배가 많은 판매 신기록 세웠대요. Z 폴드 5 판매량보다 Z 플립 5 판매량이 월등히 높고, 사전 예약 고객 10명 중 7명이 Z 플립 5를 선택했고, Z 플립 5 예약자 3명 중 2명이 20, 30대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작보다 외부 화면이 대폭 커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Z 플립 5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영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Z 플립 5는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 폰으로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고 컴팩트한 모델인데 전작보다 커버 스크린이 확 커졌어요. 이 가로로 접히는 대화면에 Z 폴드 5는 기존 모델보다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진 게 특징입니다. 삼성은 고객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역대급 판매량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전 판매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8일부터는 사전 개통 시작되고, 이어서 11일 정식 출시되는데 정식 출고가는 Z 플립 5 256기가 139만 9,200원, 512기가는 150만 200원, Z 폴드 5 256기가는 209만 7,700원이네요. 512는 221만 8천원, 1TB는 246만 700원. 이야, 딱 비싸다. 거의 뭐 노트북, 웬만한 노트북 값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 한 대 값. 너무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딱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 플립 5가 딱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최상위 제품이죠. 110인치형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TV를 첫 출시했는데, 이 초고화질 초대형 선호도가 높고 구매력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어요. 프리미엄 TV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인도 소매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110인치짜리 마이크로 LED TV 판매를 시작을 했고, 출고가는 1149만 9천 루피,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야? TV 한 대. 삼성은 국내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 중동에서 110인치짜리 이 마이크로 LED TV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도 지난해부터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한 데여서 올해 4월에 89인치짜리도 제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LED TV는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이제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없이도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거예요. 그 삼성의 주력 제품인 그 LCD 기반의 네오 퀀텀 닷 발광 다이오드 있죠. QLED TV하고 6E 발광 다이오드 OLED TV보다도 높은 등급의 최상위 제품이다, 그렇게 합니다. 야, 1억 8천만 원짜리 대단합니다. 이걸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 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전장 사업이 미운 오리에서 이제 100조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가 봐요. 100조. 이런 상황인데, 삼성하고 LG전자가 나란히 독일의 IAA 모빌리티에 처음 참가를 해요. 이제 고객사 확보에 이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하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IAA 모빌리티에 첫 도전장을 내민 만큼 관련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거야. 한창 중이야 지금. 삼성 SDI도 올해 이곳에 전시관을 선보입니다. 독일의 IAA 모빌리티는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예요. 유럽의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올해 행사는 그 연결된 이동성 경험을 주제로 해가지고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BMW, 포르쉐, 폭스바겐 등 그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미국의 전기차 업체, 뭐 테슬라, 세계 전장 부품 업체들이 참가를 해요. 이 삼성전자 DS의 경우 IAA 모빌리티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각국의 전장과 이런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제품하고 기술을 집중 소개할 계획인 것 같아요. 현재 삼성은 오는 2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7일인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자동차 메모리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30% 중후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30년 초에도 PC 응용보다도 더 큰 사업 기회가 될 거라고 하죠. LG전자 역시 스폰서 자격으로 올해 처음에 IA 모빌리티를 찾는데 전시 부스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지만요. 행사 개막 하루 전인 내달 4일 이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이 고객사 확보 등 이 사업 기회 모색에 나설 것 같습니다. 현재 LG전자는 그 인포테인먼트하고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 차량용 조명 시스템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장 사업을 전개하네요. 특히 VS 사업본부 보니까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말에 보니까 수주잔고가 한 100조 원대 육박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조 원대 육박할 거다. 삼성하고 LG전자의 그 IA 모빌리티 첫 참가는 최근에 전자업계와 자동차 업계 간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전자업계로 눈을 돌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IA 모빌리티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모터시에 새롭게 공개할 만한 대표 모델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20년 만에 처음 행사 불참을 선언했어요. 대신 현대차 그룹은 3일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토에 전략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는 5천만 달러로 이는 텐스토렌토가 최근 모집한 투자금 중 50%에 해당하는 규모네요.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그 텐스토렌트는 2016년 설립 이후 자체 개발한 AI 관련 IP를 현재 다수 보유하고 있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 텐스토렌트와 함께 자동차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셀 맞춤형 반도체를 현재 공동 개발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도 최근에 전자업계나 자동차 업계 간 새 먹거리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하고 LG전자의 경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런 시장이 급격한 성장에 맞춰가지고 전장 사업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뭔가 변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잠시 이제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삼성은 6만원에서 사고 7만원에 파는 단타 주식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고 2년째 74층에 물려있다네. 9만전자라더니 왜 다시 뒷걸음질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장중에 7만전자 복귀에 도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1,100원이나 떨어졌어요. 68,000원대까지 밀려났죠.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사이클 반등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연이어서 목표 주가 9만원, 10만원 좀 때려잡고 있는데, 올려잡고 있는데, 실제 주가의 흐름은 그와 정반대다. 거꾸로전자예요, 거꾸로전자. 청개구리 전자인가요? 하여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어제 보니까 삼성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7% 하락해서 68,800원에 거래 마쳤고, 전날 종가와 같은 69,900원에 장을 시작한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에 72,200원까지 오르면서 7만전자에 복귀하는 듯 했는데 오전에 10시 반 되니까 또 하락을 하는 거야. 또 폭락장으로 가는 거야. 이후에 68,500원까지 주저앉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는 장 막바지에 소폭 올랐지만은 하여튼 짜증났다. 이날 그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는 1983억 원, 594억 원인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도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개미들만 또 달라붙습니다. 한 2,55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한 거죠. 결국은 힘들었다. 삼성전자 관련 온라인 종토방이나 주식거래 커뮤니티 보면은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주주가 그래요. 하락장 속에 7만원대 유지라도 해주길 바랬지만 결국 깨졌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결국 손절해야 하나요?
그냥 내가 그랬잖아, 빨리 팔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더운 날 삼성전자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실은 이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연일 삼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메모리 재고가 이제 정상 수준에 이제 근접해서 건전화가 예상되고 3분기 D램 가격도 2년 만에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HBM 일괄 생산 체제 구축에 따른 경쟁력이 부각되고 뭐 D램 흑자 전환, 그리고 낸드 적자 축소, 이 파운드리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폭은 확대될 거라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의견 95,000원 이렇게 유지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10만원도 있습니다. SK증권 10만원. 참 힘듭니다. 하여튼 목표 주가는 컨센 평균이 91,190원이에요. 뭐 9만원 이제 10만원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팔고 튀어야 돼요. 도망가십시오. 전 예전부터 사지 말라고 하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무더위 잘 피하시길 바래요.